네, 2부입니다. 자, 2부는 아까 처음에 1부에서 총평을 들었는데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제2도지사 선거, 네. 제주도의원 선거, 뭐 교육감 선거는 좀 간단하게 해도 되고 이제 보궐선거까지 있어서 4개 선거가 진행되는데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 어떻게 봤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주도지사 선거, 돌입부터가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 속에서 치러졌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민들께서도 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거기에 좀 관심이 집중된 음.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세 명의 후보자가 그 1차 경선, 2차 결선 경선까지 가는 예, 데 있어서 도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오는데 성공을 했다. 반면에 저희 국민의힘은 워낙 당이라든지 워낙 이번 지방선거 어떤 상황이 불리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선뜻 누가 이제 도지사로 나서겠다는 후보자들이 많지 않은 예, 상황에서 예. 그만큼 도민들께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애초부터 좀 많이 이제 좀 벌려진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당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뭐 저희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뭐 여러 노력을 통해서 많이 추격을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예상되는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뭐 여기에도 뭐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예. 뭐 일각에서는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니냐 문성희 후보님께서 그래 막판에 솔직히 위성원 후보 쪽에서 뭐 백조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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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이라든지 예, 뭐 솔직히 조금 우리가 보기엔 과하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면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예. 예. 솔직히 1조도 힘든데 백조 이거 또 해상풍력 제주도 전체를 또 해상 풍력기로 예, 예. 감싸버린다 이런 논란도 있고 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지적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막판에는 뭐 해상 풍력 관련해 갖고 특히 해저 터널까지 예, 예. 직접 공개했었지만 시간 좀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문성효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솔직히 기획재정부에서 그 정도 위치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제주도라는 그렇습니다. 예, 단에서 예. 좀 문성효 후보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 뭐 중국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던 문성유는 개인적으로는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아, 그렇죠. 제가 처음 뵌 거는 2011년 제가 국회 정가분 예결위원장 그때 모실 때, 음, 그때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 총괄과장으로 그때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동양이고 또 고등학교 때 또 선배님이시라는 걸 알아가지고 2011년부터 뵈면서 국회에서 저희 뭐 울산에서 보좌진 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기 이제 지역구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국민의 당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또 우리 문성유 당시 이제 예산 총괄 과장하고 그럴 때 많이 좀 요청도 드리고 많이 협조도 해주셨고, 이후에 또 마지막에 또 사회총괄 심의관도 많이 하셨고, 뭐 기조실장 그런 좀 제주도 출신이 좀 앉기 힘든 좀 예. 굵직굵직한 그런 업무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뭐 저의 뭐 지역구 예산도 많이 돌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제주도에서도 요청한 예산들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고, 특히 4.3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에 있어서 문상유 우리 후보자께서 예산 부처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게 아마 지금 4.3 곳곳에 녹아 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도민들께서 조금 아시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4.3에 있어서는 우리 문성유 후보자가 기여한 바가 정말 크다라고 좀, 뭐 선거는 지났지만 뭐 그런 도민들께 고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4.3 이런 얘기가 선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네,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토론회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상 관련 네. 뭐 내용을 좀 정리를 뭐 해드렸는데, 사실 그런 문성교 후보가 도민들이 모르는 그 기여한
그런 역할들이 큰 반면에 아마 지금 뭐 이런 얘기 뭐 말씀드리면 좀뭐 괜찮습니다. 고민스럽긴 한데 예. 지금 위성군 우리 당선자께서 이제 뭐 사상 관련된 뭐 이렇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활동할 때 뭐 사상 관련 운동으로 이제 뭐 지금까지 오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문대림 위원님도 그렇죠. 뭐 저 민주당 의원님들은 특히 이제 입법할 때 사상 관련 개정법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좀 뭐 여러 개정안을 뭐 여러 발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성군 당선자께서는 어찌됐건 사삼으로 인해서 지금 뭐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이제 도지사까지 당선되셨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다 보니 좀 사삼에 대한 초심을 좀 잃으신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법안도 10년이죠. 이제 2년 남기고 사퇴하셨으니까 10년 동안 사상 관련된 개정안 발의한 게 입법은 한 2건, 나머지 2건은 한 결의안인데 그런 점에서도 뭐 사삼에 대해서 좀 초심을 잃은 거 아닌가. 뭐 도지사로 이제 취임하시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삼에 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또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더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말 속에 뼈가 있네요.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두의사는 뭐 이런 식으로 뒤에도 있지만 뭐 자, 교육감선거는 뭐 짧게 교육감선은 어떻게 보셨는지. 교육감 선거 고의석 우리 또 당선자 승리에 대해서는 진짜 대이변이라는 언론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초반 뭐 8% 지지율에서 좀 극적인 역전 크로스를 만들어가지고 당선까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선거 기간 뭐 길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좀 우리 김광수 후보자 측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체성 안주했다고 해야 될까? 뭐 초반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거의 좀 안심을 해서 뭔가 이게 좀 전투적이고 먼저 전략적으로 뭐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정체된 부분이 좀 있었고 반면에 우리 고이숙 우리 당선자는 후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뭐 의혹도 제기하고 그다음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구도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진보라는.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고이숙 당선자 쪽에서는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고이숙은 민주지보 대표주자다. 대표면서 또 지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게 감안해가지고 뭐 민주진보의 대표적 주자로 이재명과 함께할 교육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딱 각인시켜줬고 반면에 계속 토론회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후보자님은 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우리 제주 교육감의 수장으로 생긴 윤석열 정부의 보수 교육감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버리는 전략이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근데 또 김광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지금 보수 어떤 정체성인지 진보의 정체성인지 자꾸 이제 그 혼란을 좀 야기한 부분이 어느 한쪽에도 확실한 지지를 못 받고 뭐 진보나 민주 쪽에서는 또 고이숙 후보한테 지지율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론적으로 좀 뭐 낯선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거 거면 하얀색을 입던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좀 민주당에 가까운 색을 입고 들어가는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그 구도를 못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뭐 교육감 선은 이렇게 마무리 이어지고 자, 참 가장 논란이죠. 도의원 선거가 진짜 이거 참 말도 많고 참 무투표 당선이란 게 그것도 8군데. 뭐 비례대표 인기 투표제. 야, 너무 말이 많고. 근데 이번 도의원 선거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그게 지난번 저희 보수 정부의 어떤 탄핵 이루어진 조기 대선에 이은 정권 교체 후 1년 뒤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좀 보수 정치에 대한 굉장히 그 결과론적으로 뭐 힘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선뜻 이제 뭐 제주도에서는 뭐 가뜩이나 이제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어떤 기본적인 지지율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해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더해지다 보니까 선뜻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도의원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이제 뭐 지난번 분위기 좋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뭐 특정 지역구에는 도의원 후보가 많이 좀 또 그때도 공석이 예, 많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엔 더더욱 뭐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보니 어떤 뭐 특정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한 명도 못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한 분을 영입해가지고 일도 이동으로 이제 출마를 시키긴 했는데 뭐 저도 이제 갑지역계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12개 지역구 중에 이제 4개 지역구에 이제 저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못한 거에서도 저도 일부분 책임을 뭐 동감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후보 발굴이라든지 후보 영입을 많이 노력했지만 저희 워낙 그 기울어진 정치 그렇죠. 지형이다 보니까 정치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저희 국민의힘으로 저 후보로 이제 나서고자 하는 분들을 찾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 뭐 또 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국민의힘에 계시다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것도 좀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뭐 노영 갑이나 일단 그런 데는 이제 또 후보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뭐 거기도 원래 이제 저희 국민의힘 후보자가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후보를 내세우긴 했는데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이제 무투표 당선이라든지 어떤 뭐 지역구 당선 결과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이나 도민들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할 마음뿐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면 어쨌든 전국적으로 20대, 30대에서 보수 성향 투표 뭐맨 마지막 회에 다루겠지만 투표용지 논란이라고 지금 젊은 층들이 뭐 보수 뭐 진보 따지지 않고 네. 이 친구들이 소중한 참정권을 지켰다는 의지로 해갖고 오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나서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보수화되면서 보수 중도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아마 청년 발굴이 되면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이제 청년 조직이라든지 어떤 청년 후보 저희 특히 갑 지역에는 연동을 갑을 그다음 뭐 노영이라든지 아마 뭐 한 어떤 지역구에 탈당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30대부터 40대, 3, 4, 50부터 시내권에는 3, 4, 50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그 제주시 그러니까 신시가지 그쪽 지역구는 저희가 30, 40, 50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께 좀 열심히 뛰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뭐 지금 뭐 20대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뭐 세대 교체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30대에 어떤 뭐 교수를 이제 거기도 이제 출마시키려고 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결심을 못 받아내서 출마를 못 시킨 부분도 있긴 한데 이번에 출마를 했던 3, 4, 50 세대와 앞으로 또 20대 어떤 참신한 후보자를 발굴해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 아마 세대 교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경륜 있는 도의원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또 더해가지고 우리 저 세대 교체를 통한 젊은 어떤 국민의힘 일꾼들을 발굴해가지고 뭐 도민들께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 뭐 저희 또 다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성원과 신뢰가 다시 제고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뭐 저희 국민의힘 도당이라든지 뭐 지금 당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협 차원에서도
젊은 우리 국민의힘 어떤 그 앞으로의 세대 교체를 이뤄낼 그런 인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이제 영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고광철 위원장 같은 경우 연동 가불에 신경만 썩었고 이번에 격차가 별로 안 났으나 삼선 의원을 향한 고지에 올라선 양영식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저 강철남 의원까지 그 뒤에 강경문, 저 김지은 의원, 김지은 후보죠. 이 두 분이 생각보다 특히 김지은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자 15% 환원도 할 수 있는 15%가 넘을까까지 생각했는데 뭐 2배를 얻을 정도로 많이 선전했는데 저는 그 청년들 이 친구들도 발이 넓어 또 중앙하고도 많이 연결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할 때도 보니까 중앙원들 많이 내려왔고 경려도 오고 오는 거 보면서 이 보수 젊은 정치들 많이 활성화되겠다 긍정적인 빛을 봤는데 우리 고광철 위원장께서 많이 고생한 덕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연동 가불 같은 경우가 이제 도민들께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 뭐 당을 떠나서 거기는 이제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많이 공감해 주셨던 것이 생각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나. 앞으로 4년 동안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의원님이나 양혁식 의원님께서 또 사선 나올까요? 저희 뭐 저희 국민의 김한국 의원님처럼 본인들도 사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뭐 도의장이나 어떤 분은 도의장을 하시게 될 텐데 뭐 그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이제 뭐 초선이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가 와서 이제 뭐 다시 지역구를 뭐 해서 저희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우리 후보자로 나섰던 두 분이 열심히 이렇게 또 지역구를 다진다면 다음에는 또 좋은 결과, 결과 또 저희가 뭐 좀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총선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근데 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미안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렇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메비우스 띠 같이 주기가 있다 보면요 보수와 진보의 그러니까 아마 한 그 뭐 분석하는 사람이 제가 사실 여부를 필터링 안 거쳐봤는데 이번 선거 10년 후에는 이거하고 반대쪽 파란색 인색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뭐 부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 10년 뒤에 정치 지역이라 해가지고 뭐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많은 걸로 지금. 그거는 뭐 그렇게 변한다기보다 지금의 오만함이 결국 이를 화를 부를 수 있다. 뭐 그런 경고성 멘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이번에 보궐선거. 보궐선거 참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뭐 제주시 갑에서 나오냐, 서귀포에서 나오냐 계속 뭐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올해 초부터 이제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위성곤 당선자께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 서귀포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 당초에는 지난번 이제 저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자께서 지난번 총선 나오셨을 때 많이 선전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뭐 득표율 격차가 한 6% 정도 뭐 밖에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 서귀포에서 그나마 이제 보수야든지 지층세가 그나마 있는 서귀포에서 열린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는 갑자기 이제 해수부 차관을 하시던 분을 이제 전략공천에서 이제 내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뭐 도지사 후보가 또 서귀포고 그다음 뭐 교육감 후보도 서귀포 출신이고 일단 그런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제 서귀포 출신들이 올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또 서귀포 보궐, 서귀포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점들도 좀 작용을 해서 보궐선거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좀 패배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2공항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제2공항 이 논란이 지금 10수년이 넘어가는 지금 해묵은 논란 숙제이긴 한데
서귀포 주민들께서는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거 때 제2공항 모든 후보자들이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네, 서귀포 그러니까. 지역은. 그런 부분도 아마 지난번 저희 여당일 때는 이제 제2공항에 대한 저희 여당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런 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뭐 민주당이 여당이다 보니까 그 제2공항에 대한 또 여당의 역할과 여당의 어떤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서귀포의 선거 모든 도지사, 뭐 교육감 빼고 도지사, 도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뭐 미치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표선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예. 특히 성산은 막판까지 앞서가다가 결국엔 뭐 양우식 의원이 예. 했지만은 성산 정말 치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여당 프리미엄, 그게 아, 먹힌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양우식 의원도 제2공항 찬성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않나 생각인데. 하여튼 좀 이번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이 좀 아쉽고, 근데 솔직히 조당 차원에서 약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 얘기는 안 꺼내겠고, 근데 중앙당의 내용이 제일 컸거든요. 예. 역시 그게 영향이 미치지 않나. 미디어에 나오는 게 뭐 민주당도 내용이 있었지만 특히 국민의힘은 진짜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좀 잡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때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여러 좀 논란을 좀 발생시킨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개파 간의 뭐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당 지도부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다니면서 당원들께서 꼭 그 얘기는 하시고 제발 싸우지 말고 뭐 하나로 합쳐도 지금 힘든 선거판에 왜 그렇게 그 서로 싸우고 그러냐 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봉합이 안 되고 어떤 뭐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이쪽을 좋아하는 뭐 저희 지지자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쪽을 좋아하는 지지자분들의 어떤 표가 뭐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데에서 뭐 그런 것도 좀 뭐 저희 표를 얻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제주도에도 약간 좀 지지층 사이에서 좀 불협화음? 뭐 불협화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 지도부를 이제 좋아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부산에서 당선되신 분 이제 지지하시는 그 지지반 자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문제들이 좀 문제되다 보니까 봉합되지 못하고 그걸 또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뭐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